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7월 17일 엑시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이틀 전에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렸지만 이 청약을 해서 모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오늘 주가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된 내용을 캡처한 부분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청약률을 좀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행 예정 주식 수가 220만 주 정도였는데, 여기 청약 참여한 부분이 105% 정도.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 청약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결국에 100% 넘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주가가 희석되었지만 향후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발행 확정 가액 같은 경우가 15,000원으로 이제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5,000원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청약 받은 개수의 수익률을 이제 따지자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가 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8,000원대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다만 주의해야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7월 31일 날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7월 31일에 내 주식 계좌에 내가 청약한 만큼 주식이 플러스가 될 거고, 만약에 7월 31일 이 시점에도 주가가 18,000원 정도 금액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들어온 주식 가격이 현재 내가 산 가격보다는 25% 정도는 싸게 사서 주식 수를 늘렸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그때의 가격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신주 가격인 15,000원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잘 산 게 될 거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청약을 현재 그 주식 시장에서 나온 가격보다는 비싸게 산 가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할 건지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무 상환, 이렇게 보통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채무 상환하는 게 최악이죠, 최악.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주주들 돈 가지고 나서 회사 운영을 하다가 빚을 갚겠다라는 내용이니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고,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시설 투자가 제일 좋은 베스트이고, 그나마 그 다음번은 이제 운영자금 부분이 될 텐데, 시설 투자는 결국에 캐파 공장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 향후에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증자, 뭐 3자 유증을 해서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는 시설 투자 부분이 가장 그나마 제일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부분 보통 인건비로 좀 많이 나갑니다. 뭐 항목은 연구개발비로 항목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운영자금이 연구개발비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DDR6 메모리 테스터, 그리고 낸드 버닝 테스터, SSD 젠6 테스터, CXL 2.0 테스터 등
우리가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포인트는 이 CXL 관련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CIS 이미지 쪽으로 하는 센서를 테스터, 그 다음에 DDI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AP 시스템 온 더 칩 관련해서 다양한 비메모리 쪽으로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도부터 해서 27년도까지 꾸준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결국에 연구개발 실적이나 양산으로 넘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주주로서 봤을 때 지켜봐야 될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할 텐데,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나오긴 했죠. 13% 장중까지 올랐다가 거래량이 많이 없이 지금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해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뭐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좀 하락세가 컸죠. 5.4%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이제 소재, 장비, 부품,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YC캠, YC캠도 거의 보합 수준, 이게 아니고 YC캠 보면은 6%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들 한번 볼까요? 원익 QNC도 거의 한 6.7%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엑시콤뿐만 아니라 네오셈도 한번 볼까요? 같은 CXL 네오셈도 4.8% 하락 마감을 했고, 엑시콤 같은 경우는 상승분을 반납해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선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이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가격이 위로해서 신주가 상장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청약을 잘 했냐 못했냐 결과가 나오겠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주가가 지금 241선 초록색 선 24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뭐 보조 지표를 하나 보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좀 자주 확인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이런 지표를 좀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스토캐스틱 슬로우 했을 때 관련해서 요 설정하는 값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동향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맞춰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냥 기본값으로만 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위쪽에 있을 때는 과매수 기간이라 해서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지표다. 그래서 요거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점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구간은 이쪽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바닥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이 바닥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되는 나타내는 부분을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타난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7월 31일까지 신주가 상장되는 부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하나의 그냥 참조사항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